어, 이게 무슨 일이세요? 순자 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민수 씨가 집을 내놓으라고 해서. 뭐라고요? 민수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즉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그냥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어차피 파실 거잖아요. 어차피 판다고? 내가 언제 팔겠다고 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 세월을 함께한 집이 하루아침에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5시 김순자 어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낡은 알람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는 습관은 4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자 어머니는 작은 독백을 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어요. 이 정도는 나이값이라고 여기며 살아왔거든요. 마당으로 나서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장독대 옆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된장독 뚜껑을 열었죠. 구수한 향이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남편 박영수 씨가 살아계실 때 함께 담근 된장이었어요.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그 맛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오늘 아침에도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남편의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야. 담 너머로 이웃집 박금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세의 금순 할머니는 순자 어머니와 30년 넘게 이웃으로 살아온 절친한 친구였어요. 어머, 금순이 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지. 오늘 날씨 참 좋네. 두 사람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아침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대화가 순자 어머니에게는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혼자 사는 집에서 사람과 나누는 첫 번째 말이니까요. 언니, 어제 마트에서 배추가 싸던데 김장 준비 슬슬 해야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배추가 싸다니 반가운 소식이네. 우리 나이에 김장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겠어. 맞아요. 손목이 아프긴 하지만 직접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잖아요. 순자 어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두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큰아들 박민수는 아파트로 이사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어요. 작은아들 박민호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죠.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면 반가웠지만 요즘은 그 연락마저 뜸해졌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가 왔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급한 일이 있을 때만이었죠. 순자 어머니는 속으로 아쉬웠지만 아들들도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민수입니다.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고, 우리 민수야. 잘 지내니? 며느리는 어때? 아이들은? 네,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에 뭔가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금세 눈치를 챘어요. 아들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다를 때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가 뒤따르곤 했거든요. 왜 무슨 일이야? 혹시 몸이 아픈 데는 없고? 아, 별일은 아니고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이 좀 빠듯해요. 큰애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학원비며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요. 교복값만 해도 몇십만 원이고 참고서며 학용품까지 사면 정말 부담이 커요. 순자 어머니는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애들 키우려면. 어머니, 죄송하지만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한 상황이라서. 다음 달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요. 민수의 말에 순자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연금과 적금 이자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는 처지에서 아들을 도와주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자식이 어렵다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었죠. 그래, 알겠다. 내가 아껴 쓰면 되지. 애들 키우려면 힘들 것 아니야. 할머니가 손자한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자.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빨리 상황이 나아지면 꼭 갚을게요. 몸 갚기는 가족끼리 무슨 갚고 안 갚고가 있어. 그냥 애들 잘 키우고 건강하게만 살아라. 전화를 끊은 후 순자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점점 늘어가는 요청이 부담스러웠어요. 예전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연락이 왔거든요. 그것도 안부 인사보다는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대부분이었죠. 여보, 우리가 애들을 너무 잘못 키웠나? 아니면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든 건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순자 어머니는 은행에 가서 아들에게 보낼 돈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예상보다 많이 줄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활비도 점점 줄여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금순 할머니가 물었어요. 순자야,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져서요. 순자 어머니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 걱정은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순자 어머니는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작은 생선 한 마리가 전부였어요.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먹던 밥상이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아껴 쓰면 되지. 순자 어머니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경제적 의존이라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장독대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아들에게 돈을 보낸 후로 생활비 계산이 빠듯해졌거든요. 이번 달 전기료가 또 올랐네. 순자 어머니는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걱정도 시작되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요즘은 매달 지출을 꼼꼼히 따져봐야 했습니다. 오후 2시경 대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김영희의 목소리였어요. 순자 어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우리 민수야. 며느리도 왔네. 어서 들어와.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금세 눈치를 챘죠. 아들 부부가 이렇게 함께 오는 경우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뿐이었거든요. 어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좋은 얘기일 리가 없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인데 그렇게 심각해? 며느리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이 너무 오래돼서 위험해요. 지붕도 새고 전기시설도 낡았잖아요.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불안해요. 순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이 낡았다는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40년 된 집이니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민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머니도 안전하고 우리도 안심이 되고 말이에요. 순자 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함께 산다는 게 너희 아파트로 가라는 뜻이야? 아니요, 어머니. 영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전세를 얻어서 함께 살자는 거예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좋은 전세집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순자 어머니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집을 팔라는 얘기였던 거죠. 40년간 살아온 집, 남편과 함께 아들들을 키워낸 집을 말이에요. 이 집을 팔라고?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해요. 작년 겨울에도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영희가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집보다 돈이 필요한 시대예요. 애들 학원비며 생활비가 너무 벅차거든요. 이 집 팔면 어머니도 편하고 우리도 살 수 있잖아요. 순자 어머니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너무 현실적이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 집이 내 아버지랑 나 그리고 너희랑 살던 집인데 어찌 쉽게 팔 수 있겠니? 어머니, 추억은 가슴에 간직하는 거예요. 집은 그냥 건물일 뿐이잖아요. 영희의 말에 순자 어머니는 더욱 상처를 받았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말을 바꿨어요. 어머니, 억지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정말 힘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생각할 시간을 줘.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머리가 복잡하네. 네, 어머니. 충분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지는 마세요. 우리 상황이 정말 급해서요.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순자 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무도 아들들이 어릴 때 남편과 함께 심은 것이었어요. 여보, 우리 집을 팔아야 할까요? 남편의 사진에 대고 물어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금순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순자야, 오늘 민수가 왔던데? 무슨 일이야? 순자 어머니는 고민 끝에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민수가 집을 팔자고 해요. 함께 살자면서요. 뭐? 이 집을 팔라고? 금순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경제적으로 힘들다면서. 이 집 팔아서 전세 얻어 함께 살자고 하네요. 금순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자야,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 우리 큰딸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 한번 팔면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 그런데 자식이 힘들다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물론이지. 하지만 내 삶도 중요해. 40년을 산 집인데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그날 밤 순자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추억을 떠올렸어요. 아들들이 첫걸음을 뗀 마루,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던 식탁, 밤늦게 아들들 공부를 봐주던 방.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들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걸까? 순자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식의 어려움과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에 한번 알아봐도 될까요? 순자 어머니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한번 알아는 보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더욱 커져갔어요. 정말로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순자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부동산 중개사가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지금이 팔기 좋은 시기래요. 그래, 알겠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어머니, 우리 상황이 정말 급해요. 다음 달 아이 학원비도 내야 하고 카드값도 밀려 있거든요. 순자 어머니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40년 된 집을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 어머니는 동네 성당을 찾았습니다. 김 신부님은 70대의 온화한 분이셨어요. 순자 어머니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신부님, 상담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순자 어머니는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경제적 어려움, 집을 팔자는 제안, 그리고 자신의 복잡한 마음까지 말이에요. 김 신부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어머니,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집을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나요? 어머니, 집은 벽과 지붕일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집, 즉 사랑은 어디서든 지킬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그 결정이 진정 모두를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신부님의 말씀에도 순자 어머니의 불안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신부님, 솔직히 말하면 요즘 아들이 저를 엄마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군요. 그렇다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니까요. 성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순자 어머니는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부동산 중개사가 내일 와서 집을 보고 싶다고 해요. 시세만 알아보는 거니까 괜찮죠? 시세만 알아본다고? 네, 그냥 얼마나 나올지만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팔기로 확정한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순자 어머니는 망설였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래, 알아보기만 하자. 다음 날 오후 부동산 중개사가 찾아왔어요. 50대 중반의 말 빠른 남자였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좋네요. 위치도 좋고 평수도 적당하고 요즘 이런 단독주택 많이 찾거든요. 중개사는 집 안팎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대략 이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 그가 말한 금액은 순자 어머니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어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네, 이 동네가 재개발 예정지라서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이 팔기 딱 좋은 시기예요. 중개사가 돌아간 후 순자 어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놀랐지만 동시에 집을 정말 팔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중개사 말 들으셨죠? 정말 많이 나오네요. 이 돈이면 우리 문제도 해결되고 어머니도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너는 정말로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아니면 순자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인 것 같았거든요. 당연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서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도움이 되니까 좋잖아요. 민수의 대답에서 순자 어머니는 미묘한 뉘앙스를 느꼈어요.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경제적 도움에 더 무게가 실린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엄마 생각할 시간을 좀 더 줘. 40년을 산 집인데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는 없잖니. 어머니,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부동산 중개사 말로는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고 하거든요. 민수의 재촉하는 말투에 순자 어머니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치 자신이 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금순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순자야, 오늘 부동산 중개사가 왔다며? 동네에서 다 봤어. 네, 언니. 그냥 시세만 알아본 거예요. 순자야, 내가 솔직히 말할게.
요즘 자식들이 부모 집 팔아서 자기들 빚 갚는 경우가 많아. 나도 큰딸한테 비슷한 소리 들었거든. 설마 우리 민수가 그럴까요? 모르지.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 한번 팔면 되돌릴 수 없어. 금순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순자 어머니는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최근 몇 달간 아들의 전화는 모두 돈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안부를 묻는 전화는 거의 없었죠. 여보, 우리 민수가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순자 어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불안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아침 순자 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장독대 앞에 앉아 된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궁금해서 나가보니 부동산 중개사와 젊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세요? 중개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민수 씨가 집을 내놓으라고 해서 혹시 모르실 줄은 몰랐는데요. 순자 어머니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뜻이었거든요. 뭐라고요? 민수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어제 연락받았는데 빨리 매물로 내놓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승낙하신 줄 알았어요. 젊은 부부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중개사도 황급히 사과하며 돌아갔죠. 순자 어머니는 혼자 남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즉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며.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민수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더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어차피 파실 거잖아요. 어차피 판다고? 내가 언제 팔겠다고 했어? 어머니께서 시세 알아보자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파실 뜻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순자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시세 알아보는 것과 집을 내놓는 건 전혀 다른 일이야. 너 지금 엄마를 속인 거 아니야? 속인 게 아니라 그냥 절차상 미리 해둔 거예요. 어머니가 싫으시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어요. 민수의 말투가 점점 짜증스러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순자 어머니가 트집을 잡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며느리 영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어머니, 오늘 민수한테 너무 심하게 화내셨다면서요? 심하게 화냈다고? 내 허락도 없이 집을 내놓아 놓고 내가 참아야 해? 영희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황이 정말 급해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순서라는 게 있잖니. 나한테 제대로 얘기하고 동의를 구해야지. 어머니, 어차피 결론은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으세요? 영희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며느리의 변한 태도에 당황했어요. 영희야, 왜 그렇게 말하니? 나도 너희가 힘든 건 알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이 집 팔아서 우리 빚 정리하고 어머니는 우리랑 함께 사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순자 어머니는 며느리의 직설적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면 너는 정말로 이 집이 필요한 거구나. 나보다 말이지. 영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네, 지금 우리에게는 어머니보다 이 집이 더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순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구나.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어머니도 혼자 이 큰 집에서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 우리랑 함께 사시는 게 훨씬 좋잖아요. 하지만 순자 어머니에게는 영희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영희가 돌아간 후 순자 어머니는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40년간 살아온 집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세월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녁에 금순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순자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엉망이네. 순자 어머니는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허락도 없이 집을 내놓은 일,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까지 모두 말이에요. 저런, 그렇게 했다고? 금순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순자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내 동의 없이 집을 내놓다니. 언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순자야, 일단 집 매물부터 취소해. 그리고 아들하고 제대로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는 안 돼. 하지만 자식들이 정말 힘들어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부모를 속이고 강요하는 게 어디 있어? 그날 밤 순자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 변화,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 어머니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끌려다닐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어머니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오늘 시간 내서 와라. 엄마랑 제대로 얘기해야겠다. 어머니, 무슨 얘기요? 와보면 알아. 그리고 영희도 같이 와. 순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대화를 나누어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었어요. 오후 2시 민수와 영희가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순자 어머니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래, 사과는 고맙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순자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수야, 영희야, 엄마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너희는 정말로 엄마와 함께 살고 싶은 거야? 아니면 이 집이 필요한 거야? 영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래, 솔직하게 말하니까 좋다. 그럼 엄마도 솔직하게 말할게. 순자 어머니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내가 내 아버지와 40년을 함께 산 곳이야. 너희들을 키우고 울고 웃으며 살아온 곳이라고. 그런데 너희는 이 집을 그냥 돈으로만 보는구나.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순자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직 말 안 끝났어. 들어봐. 엄마는 지금까지 너희가 힘들 때마다 도와줬어. 돈이 필요하면 주고 힘든 일 있으면 함께 걱정해주고. 그런데 요즘 너희는 엄마를 엄마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는 것 같아. 영희가 입을 열려 했지만 순자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영희가 한 말 기억나니? 우리에게는 어머니보다 이 집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 영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그럼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 아니야? 순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를 낳아서 키우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너희 둘 대학까지 보냈어. 그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어. 왜냐하면 가족이었거든.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야? 전화 오는 것도 돈 달라는 얘기뿐이고 집에 오는 것도 집 팔자는 얘기뿐이야. 엄마 안부는 관심도 없잖아. 영희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생활비에 아이들 교육비까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어요. 힘든 건 엄마도 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부모를 속이고 강요해도 되는 거야? 순자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도 연금 받아서 간신히 사는 처지야. 그런데도 너희가 힘들다고 하면 내 생활비 아껴가면서 도와줬어. 그런데 이제는 집까지 내놓으라고 하네. 민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성급한 게 문제가 아니야. 마음가짐이 문제라고. 순자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집은 팔겠어. 민수와 영희의 얼굴에 희색이 돌았어요. 하지만 순자 어머니의 다음 말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너희랑 함께 살지는 않겠어. 어머니, 그게 무슨. 집 한 돈으로 작은 곳에서 혼자 살겠어. 너희한테는 일정 금액만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갖겠어.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처음 약속과 다르잖아요. 함께 살기로 했는데. 약속? 순자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희가 먼저 약속을 어겼잖아. 내 허락도 없이 집을 내놓고 엄마를 속이고. 영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어져요. 원래 계획이랑 완전히 달라지는데. 순자 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더욱 실망했어요. 역시 돈이 문제였던 거였습니다. 이제야 본색이 나오네. 결국 너희가 원하는 건 엄마가 아니라 집값이었구나.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민수가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자 어머니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집은 팔겠어.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희가 엄마를 속이고 강요한 대가야.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원래대로 하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이미 늦었어. 순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분노가 모두 터져나온 순간이었어요. 민수와 영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집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순자 어머니는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겠어요. 하지만 내 방식대로 떠날 거예요. 그날 밤 순자 어머니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후련해졌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마음을 드디어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 이렇게 멀어진 현실이 슬프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까? 순자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밤을 보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결국 팔렸어요. 순자 어머니가 말한 대로 진행되었죠. 부동산 중개사가 가져온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순자 어머니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 엄마 마음 정했어. 집값에서 민수에게 줄 몫을 제외하고 나니 순자 어머니에게 남은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원룸에서 몇 년은 살 수 있을 만큼이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순자 어머니는 40년의 추억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들들의 어릴 적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오래된 가구들. 모든 것이 추억이었지만 작은 원룸에는 가져갈 수 없었어요. 이 감나무는 어떻게 하지?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들이 어릴 때 심은 나무였거든요. 매년 가을이면 달콤한 감을 맺어주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너희 아버지 미안해요. 우리 집을 지키지 못해서. 감나무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어요. 이사 당일 민수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이사하시는 곳이 너무 좁은 것 같은데.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혼자 살기에는 이만하면 충분해. 그래도 우리랑 함께 사시면. 그 얘기는 그만해. 이미 정한 일이야. 순자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짐을 나르면서도 계속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원룸은 정말 작았어요. 방 하나에 작은 부엌, 그리고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40년간 살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았죠. 여보,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 몰랐네요. 남편의 사진을 작은 선반에 놓으며 말했어요. 첫날 밤은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창밖 소음, 좁은 공간, 그리고 혼자라는 적막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 후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 그런데 민수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사실은 아직도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집을 팔아서 돈을 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돈을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집까지 팔아서 너희 도와줬는데 또 달라고? 어머니, 집 판 돈으로는 빚만 정리했어요. 생활비는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순자 어머니는 허탈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자신은 돈 줄일 뿐이었던 거죠. 민수야, 엄마도 이제 더 줄 게 없어. 이 돈으로 앞으로 살아야 해. 어머니, 그래도 조금은 있으시잖아요. 정말 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돼. 이번만큼은 안 돼. 순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을 팔아준 것도 모자라 계속 돈을 요구하다니. 그날 오후 영희가 원룸을 찾아왔어요.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 말 들었어요.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희야, 엄마가 이미 충분히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않니?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해요.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가 정말 많이 들어요. 순자 어머니는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났어요. 그럼 너희는 엄마가 언제까지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자식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영희의 말에 순자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그저 돈 주는 기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엄마는 돈만 주면 되는 거야? 엄마로서의 대접은 받지 못하면서?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순자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다시는 돈 달라고 오지 마. 영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혼자 남아 울었어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되다니. 그날 밤 순자 어머니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혼자인가 봐요. 아들들이 나를 엄마가 아니라 돈으로만 보내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흘리는 눈물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집도 잃고 자식들의 사랑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애들을 너무 잘못 키운 걸까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자책했어요. 하지만 이때 순자 어머니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고통이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법이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원룸이지만 이곳에서 순자 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비록 혼자지만 말이죠. 새로운 원룸에서 한 달을 보낸 순자 어머니는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좁았지만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으니 살만했어요.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 어머니는 근처 경로당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어서 오세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근처로 이사 온 김순자라고 합니다. 아, 반가워요. 저는 이말순이에요. 여기 온 지 오래됐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순자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할머니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졌어요. 순자 씨는 어떻게 이 동네에 오게 되셨어요? 말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집을 팔고 이사 왔어요. 아들이 권해서요. 아, 그러셨구나.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아들이 집 팔라고 했어. 결국 혼자 남았지. 정말요? 박복희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다 비슷한 처지예요. 처음에는 서운하고 외로웠는데 여기 나오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실망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자식들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만의 삶이 있다는 뜻이에요. 순자 어머니는 할머니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오랫동안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하세요? 이것저것 많이 해요. 노래교실도 있고 봉사활동도 해요. 복희 할머니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이요? 네, 성당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하는 일이에요. 나보다 더 외로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도와드리면서 오히려 내가 힘을 얻어요. 순자 어머니는 관심이 생겼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라니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순자 씨 같은 분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로당에 다닌 지 2주 후 순자 어머니는 성당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김 신부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순자 어머니, 봉사활동 하시겠다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첫 봉사활동 날 순자 어머니는 80대 할아버지 댁에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밖에 나오기 어려운 분이었어요. 어르신, 도시락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일을 해주시니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말동무도 되어드릴게요. 그럼 정말 고맙죠. 하루가 참 길거든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순자 어머니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뿌듯함이었죠. 어르신, 가족은 어디 계세요? 아들이 있긴 한데 멀리 살아서 자주 못 와요. 그래도 이렇게 도시락 가져다 주시는 분들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순자 어머니는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자신도 외롭긴 하지만 이분처럼 몸이 불편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순자 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의 전화였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에 없던데. 봉사활동하고 있어. 봉사활동이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뭐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민수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전화드린 이유가 또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아이 학원비 내야 하는데 정말 급해요. 순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나 돈 얘기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니? 하지만 어머니, 이번만이라도. 안 돼. 순자 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의 사정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급한 상황이라고요. 그대로야.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너희 돈줄이 아니야. 엄마는 내 엄마야. 전화 너머로 민수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 본 결과야. 민수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너희가 엄마를 속이고 강요한 것도 모자라 계속 돈만 달라고 하는구나. 어머니, 그만해.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순자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표현한 것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자식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경로당으로 돌아가니 말순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순자야, 얼굴이 환해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언니들 말이 맞았어요. 내가 지켜야 할 건 집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요. 그래, 이제야 깨달았구나.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은 거야. 순자 어머니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자식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 이렇게 시원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어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경로당에 나가고 주 3회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원룸은 여전히 좁았지만 이제는 그 안이 따뜻한 정과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순자야, 오늘 김장 담그기 어때? 말순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는데 언니들과 함께 하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경로당 마당에서 5명의 할머니들이 모여 김장을 담갔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오랜만에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며 즐거워했어요. 예전 큰 집에서 혼자 하던 김장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순자가 김치 담그는 솜씨가 제일 좋네. 복희 할머니가 칭찬했어요. 어머, 과찬이에요. 그래도 4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40년이면 정말 대단한데 우리 이렇게 함께 하니까 옛날 생각나고 좋네. 함께 김장을 담그며 나눈 이야기들은 순자 어머니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어요. 자식들과의 어려운 관계, 각자의 인생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긴 것이었죠. 언니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 싶어요. 뭘 고마워해. 우리도 순자 덕분에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김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 어머니는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김치를 나눠 담은 통을 들고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구나. 집에 도착해서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으려는데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민수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민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어머니, 안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순자 어머니는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주었어요. 민수는 작은 원룸을 둘러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곳에서 사시다니. 정말 죄송해요. 왜 왔니?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순자 어머니는 당황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어나. 뭘 하는 거야?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돈으로만 봤던 제가 너무 한심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영희가 저를 떠났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대요. 그리고 아이들도 데리고 갔어요. 순자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손자들까지 데려갔다는 것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집도 넘어갔어요. 빚만 남았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까지 팔게 해놓고 돈만 달라고 하고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순자 어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도와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한 가지 묻고 싶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엄마가 필요해서 온 거니?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온 거니?
민수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보니까 정말로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그래. 네, 정말이에요. 영희가 떠나고 혼자 남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못됐는지도 깨달았어요. 순자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까? 민수야, 엄마 말 잘 들어봐. 네. 엄마는 이제 예전과 달라졌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거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이 있어.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엄마에게는 소중해. 더 이상 너희 눈치 보면서 살지 않을 거야. 어머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를 버리는 건 아니야. 엄마는 내 엄마니까. 순자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민수야, 너도 이제 제대로 살아봐. 엄마한테 의존하지 말고 내 힘으로 일어서. 그럴 수 있을 때까지 엄마가 조금씩은 도와줄게.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 힘내라. 그리고 가끔 엄마 안부나 물어봐. 돈 얘기 말고. 민수가 돌아간 후 순자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바라본 노을이 예전 큰 집에서 본 것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여보, 우리 순자가 집을 잃었지만 나를 되찾았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어머니는 처음으로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했어요. 아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했고 자신만의 삶도 찾았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순자 어머니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자유로웠어요. 내일 또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웃으며 하루를 보낼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순자 어머니는 정말로 자유로웠어요.